양영태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경제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가 거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제하의 사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가 이재명이가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정의의 근본이 돈이 많으면 정의롭지 못하고 돈이 적으면 정의롭다는 그런 뜻인가요? 경제가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균형, 약자, 보호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와는 원리 자체가 경제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고 부자는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면은 은행이 결국 망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면은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출 것입니다. 그 위에 무슨 정치가 있겠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망하기 때문인데 균형이라든가 약자 보호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와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이죠. 경제가. 경제 자체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고 부자는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면 은행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이 경제 논리라는 거는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다음으로는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그 위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사설자는.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시죠? 대출을 할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이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하고 이게 전혀 같지가 않은데 같다 이런 얘기죠. 경제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배분할 때 지역이라든가 계층 간의 균형 이런 걸 감안해서 다소 조정도 하는 그런 정치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때 정치가 투입되는 거지. 경제 논리 자체는 그렇지 않다.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경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 이거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마차가 말을 끌 수 있습니까? 마차가 말을 끌습니까?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처럼 본말이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 중에 하나인 그 기본 대출, 이건 뭐냐?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보 말대로 온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면. 만약에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250조 원의 부실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국가가 메워주면은 국가 부채가 급증합니다. 안 메워주면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망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든 IMF와
외환위기 때 같은 그런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설자의 지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마치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의 서민정책금융제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민금융으로 지원된 금액이 40조 원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고용 참사를 촉발했습니다. 탈원전을 위해서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 원 예비 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또 가덕도 신공항, 한전공대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 후보는 결국 관치금융을 하자는 겁니다. 관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관치금융의 끝이 어딥니까? 외환위기였습니다. 결국 불과 20년 전에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거대한 거시적인 경제의 그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미봉책, 인기전술, 포퓰리즘,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과연 그의 생각, 그 머릿속은 뭐 어떤 머리로 가득 차 있을까요? 상당히 그것이 궁금한 오늘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캐치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캐치 못하고서 막 좋아서 날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캐치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재명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윤석열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토론하자고 합니다. 윤석열이 말을 못하니까 토론하자는 바로 그런 생각이 혹시 아닐까요? 근데 윤석열 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와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근본이 다르다 이거죠. 이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영역이 다르다. 자,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